새벽 4시 반, 안개 속 인력시장. 완벽한 정장 차림의 사장 후보가 노인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걸 보고도 트럭에 올라탑니다. 그런데 단 한 조금만 사람, 힘내세요. 구두가 흙탕물에 젖는 것도 모른 채 달려간 남자가 있었습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그 노인을 등에 업는 순간 그는 느꼈습니다. 이분이 우리 아버지보다 가볍다. 면접은 날아갔습니다. 전화기는 꺼버렸습니다. 남은 건 소독약 냄새 가득한 응급실 의자뿐이었죠. 그런데 일주일 뒤 그가 불려간 곳은 회장실이었습니다. 내 40년 건설 인생에서 사람을 가장 잘 없는 사장을 드디어 찾았네. 가장 고맙네. 낮은 곳에서 한 선택이 아닙니다, 어르신. 가장 높은 곳으로 이어진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고맙네. 그 새벽 공기는 유난히도 차가웠습니다. 숨을 들이쉬면 폐 속 깊은 곳까지 칼날처럼 파고드는 11월의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시간을 이른 아침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아직 어제가 끝나지 않은 그 사이 어딘가였습니다. 꿈도 희망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오늘 하루의 품삯만을 붙들기 위해 모여드는 사람들의 시간. 인력시장 어귀, 가로등 불빛이 안개 속에서 번졌습니다.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내일처럼. 민석은 깃을 세운 코트 안에서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38. 이름 있는 건설사 이사 후보. 오늘 이 자리는 현장 체험 면접이었습니다. 회사가 고안한 방식이었습니다. 현장을 모르는 경영진은 필요 없다는 창업주의 오래된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민석의 양옆으로 나머지 두 후보가 서 있었습니다. 왼쪽의 남자는 이미 반장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오른쪽의 여자는 스마트폰으로 현장 구조를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둘 다 완벽했습니다. 다려진 작업복, 새것인 안전화, 현장에 어울리지 않는 단정함. 민석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개 속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절룩거리는 발소리, 고르지 못한 호흡. 민석은 자신도 모르게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낡은 국방색 점퍼, 때가 탄 작업 장갑, 허리가 약간 굽은 채 그러나 당당하게 안개를 가르며 걸어오는 노인이었습니다. 이르는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왼쪽 다리를 조심스럽게 끌듯 걸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왼쪽 후보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분이 왜 나오시는 거야? 위험하게.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표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가까워질수록 오른쪽 후보는 슬며시 반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석은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거친 기침을 한 번 했습니다. 새벽 냉기가 기관지를 긁어내는 소리였습니다. 두 후보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석은 돌리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낡은 보온병을 꺼내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옥수수차였습니다. 노인의 손이 잠시 보온병을 감쌌습니다. 손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한 개, 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손 전체가 세월로 조각된 것 같았습니다. 민석은 그 손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도 저런 손이었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10년 전 새벽마다 현장으로 나가던 아버지, 말없이 도시락을 싸던 어머니. 민석은 그 기억을 빠르게 밀어냈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반장의 목소리가 안개를 갈랐습니다. 자, 오늘 어조. 이름 부르면 바로 트럭으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30명 남짓한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고추세웠습니다. 품삯이 걸린 싸움이었습니다. 누군가의 하루가, 어쩌면 누군가의 한 달이 지금 이 순간에 달려 있었습니다.
민석의 심장도 빨라졌습니다. 그 순간 노인이 무거운 자재 수레 쪽으로 천천히 발을 옮겼습니다. 민석은 보았습니다. 수레의 바퀴 고인목이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젖은 새벽 바닥, 노인의 절룩이는 발걸음. 계산할 것도 없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저기, 민석이 한 발 내디뎠습니다. 바로 그때 반장이 외쳤습니다. 이민석, 박소연, 차준호, 어조 즉시 탑승. 세 글자였습니다. 자신의 이름 세 글자가 안개 속에 울려 퍼지는 순간 민석의 발은 멈추었습니다. 트럭 쪽인가, 노인 쪽인가, 두 후보는 이미 뛰고 있었습니다. 성공을 향해 망설임 없이 민석만이 그 자리에 서서 노인의 위태로운 발걸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개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가로등 불빛은 여전히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석의 가슴속 어딘가에서 오래전 잊고 살았던 무언가가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반장의 목소리가 두 번째로 울렸습니다. 이민석, 빨리. 트럭 엔진이 공회전을 시작했습니다. 매연이 안개와 뒤섞였습니다. 차준호가 적재함 위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초조함인지 재촉인지 아니면 경고인지 민석은 그 손짓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야, 민석아. 오늘 이거 놓치면 끝이야. 끝. 박소연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트럭 발판에 한 발을 올린 채였습니다. 올라가면서도 민석을 보았습니다.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같이 가자고. 민석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술의 손잡이를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바닥이 미끄러웠습니다. 새벽 내내 내린 방무가 시멘트 위에 얇은 막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노인의 왼발이 바퀴 고인목에 걸렸습니다. 순간이었습니다. 쿵! 소리가 먼저였습니다. 몸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노인은 손을 뻗을 겨를도 없이 시멘트 바닥 위로 쓰러졌습니다. 보온병이 손에서 떨어져 나가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뚜껑이 열리며 옥수수차가 쏟아졌습니다. 김이 차갑게 식은 바닥 위로 번졌습니다. 아무도 뛰어오지 않았습니다. 30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모두 보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발을 떼지 않았습니다. 저마다의 오늘이, 저마다의 품삯이, 저마다의 가족이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냉담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난이었습니다. 트럭 경적이 짧게 울렸습니다. 민석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광을 낸 구두였습니다. 오늘 아침 3번이나 닦은 구두였습니다. 면접을 위해, 이사 자리를 위해, 지난 10년을 위해 준비한 하루였습니다. 바닥은 젖어 있었습니다. 민석아. 차준호의 목소리가 다시 날아왔습니다. 이번엔 날카로웠습니다. 거의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야, 트럭 간다. 진짜 간다고. 민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인이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일어나려 했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가늘고 붉은 줄기가 새벽찬 공기 속에서 김을 내뿜었습니다. 노인은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을 꽉 깨물고 떨리는 팔로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 모습이 민석의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새벽마다 허리를 두드리며 현장으로 나가던 아버지. 아프다는 말 한마디 없이 도시락 가방을 들고 골목을 사라지던 아버지의 뒷모습. 민석이 고등학교 졸업식 날 사진을 찍자고 하자 작업복이 부끄럽다며 끝내 오지 않았던 그 아버지.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구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다시 노인을 보았습니다.
트럭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뛰었습니다. 트럭 쪽이 아니었습니다. 흙탕물이 구두 위로 튀었습니다. 바지 끝단이 젖었습니다. 민석은 그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니, 느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인 곁에 무릎을 꿇는 순간 트럭은 안개 속으로 멀어졌습니다. 매연 냄새만 뒤에 남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석은 그 눈 속에서 당혹감을 보았습니다. 부끄러움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곳에 오래된 자존심 하나가 아직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는 괜찮네. 괜찮지 않았습니다. 이마의 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자네 트럭 가야 하지 않나?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인의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하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안개 속에서 쏟아진 옥수수차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깨진 보온병 옆에 아무도 줍지 않은 작업 장갑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민석은 그것도 주었습니다. 노인은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민석이 등에 업는 순간 그것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일은 평생의 무게라고 하기엔 너무 가벼웠습니다. 뼈가 앙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몸으로 이 새벽에 이 인력시장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민석은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괜찮네, 젊은이. 내려줘도 돼. 노인이 말했습니다. 민석의 등 위에서 작은 목소리로. 민석은 대답 대신 무릎을 한번 축혀 올렸습니다. 노인의 무게중심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언덕이 시작되었습니다. 인력시장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은 고갯길 너머였습니다. 경사가 완만하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세 걸음을 오르다 한 번씩 숨을 고였습니다. 등에서 열이 올라왔습니다. 셔츠가 땀으로 달라붙었습니다. 목덜미부터 시작된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코트는 이미 벗어 노인의 몸을 감싸는 데 썼습니다. 추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허벅지가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민석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는 순간 다시 시작하기가 더 힘들다는 것을 몸이 알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손이 민석의 어깨를 잡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덕이 가팔라질수록 그 손의 감촉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손바닥, 두껍고 거친 손가락,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심스럽게 얹혀 있는 것 같은 그 무게감. 민석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23, 고시원에서 첫 취업 면접을 앞두고 열이 펄펄 끓던 날. 아버지가 새벽에 올라와 등에 젖은 수건을 얹어주던 그 손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밤새 옆에 앉아있던 그 사람. 민석은 그때 아버지의 손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빠서, 쑥스러워서, 당연하게 여겨서 지금 그 손이 등 위에 있었습니다. 민석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언덕을 오르는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람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길 옆 편의점 유리창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민석은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구두는 진흙투성이었습니다. 바지 끝단은 젖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땀에 엉겨 붙었습니다. 등에 노인을 업은 채 숨을 헐떡이는 38배 남자. 이사 후보가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면접도 10년의 커리어도 다려진 작업복도 전부 저 안개 속에 남겨두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민석은 그 모습을 3초쯤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뒀습니다. 이상하게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젊은이, 노인이 불렀습니다. 예, 무겁지 않나?
민석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거운가? 몸은 무거웠습니다. 다리는 한계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가슴은 달랐습니다. 아닙니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노인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아주 낮게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미안하네, 젊은이. 내 팔자가 이래서. 민석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이 말을 제대로 받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걸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숨을 고르며 천천히. 괜찮습니다. 한 걸음. 저희 아버지도 또 한 걸음. 이 길을 매일 걸으셨거든요. 노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석도 더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언덕 위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민석의 등에서 피어오른 열기가 바람과 섞였습니다. 병원 간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마지막 경사를 올랐습니다. 허벅지가 떨렸습니다. 발끝이 저렸습니다. 그러나 등 위의 온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체온이 굳은 살 박힌 그 손이 민석의 등에 닿아 있었습니다. 자꾸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먼저였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는 순간 그 냄새가 민석의 코를 찔렀습니다. 형광등 빛이 차가웠습니다. 대기 의자는 딱딱했습니다. 민석은 노인을 접수대에 넘기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상태를 느꼈습니다. 셔츠는 등판부터 목까지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구두는 말라가는 진흙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바지 무릎 부분엔 시멘트 바닥에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석은 대기 의자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몸이 의자에 닿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제야 허벅지가 얼마나 떨리고 있었는지 느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차준호였습니다. 민석은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3번 울리다 끊겼습니다. 잠시 후 박소연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내용은 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이사회 번호로도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 대표 번호였습니다. 민석은 휴대폰을 뒤집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전원을 껐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 번호를 끊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면접은 끝났습니다. 어쩌면 이사 자리도 끝이었습니다. 10년을 버텨온 회사에서의 자리가 이 버튼 하나로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그게 무서웠습니다. 두렵지 않다는 사실이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형광등이 윙하고 울었습니다. 맞은편 의자엔 밤새 아이를 안고 있었을 젊은 엄마가 졸고 있었습니다. 구석에서 노인 한 명이 혼자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은 언제나 이랬습니다. 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쳐 있었습니다. 저마다의 무게를 안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언덕을 오를 때 노인의 다리를 받쳤던 손이었습니다. 손바닥에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착각일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석은 한참 동안 그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손이 저랬습니다. 한 번도 곱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악수할 때마다 거칠어서 민망하다고 느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게 부끄러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건 그 마음이었습니다. 젊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이마에 거즈를 붙인 채 한 손에 캔커피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올레몬이었습니다. 자판기에서 뽑은 것이었습니다. 노인이 말없이 내밀었습니다. 민석은 받았습니다. 캔이 따뜻했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온기가 생각보다
깊이 들어왔습니다. 민석은 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옆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한동안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형광등이 다시 한번 울었습니다. 자판기가 혼자 윙윙거렸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네. 노인이 말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래 생각하다 꺼낸 말 같았습니다. 방향이 맞으면 늦어도 닿거든.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꾹 눌렀습니다. 캔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지나치게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맛있었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안개가 걷히고 있었습니다. 희부연 빛이 응급실 창문 아래쪽부터 스며들었습니다. 도시가 깨어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차 소리, 어딘가서 셔터 올리는 소리,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민석은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면접은 끝났습니다.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진흙 묻은 구두는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오래간만에 조용했습니다. 무언가를 잃은 것 같은데 동시에 무언가를 되찾은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려다가 멈췄습니다. 민석의 어깨를 한번 툭 쳤습니다. 말 대신이었습니다. 그 손길이 가볍고도 무거웠습니다. 자네 등판이 참 따뜻하더군.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노인은 응급실 문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민석은 그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캔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그것도 몰랐습니다. 두 손으로 감싼 채 창밖의 아침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민석의 책상 위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컴퓨터, 서류 더미, 식어버린 커피잔. 그러나 민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민석은 잠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실. 그 두 글자가 주는 무게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에서 17년을 일했습니다. 회장실에 불려간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짐을 쌌습니다. 조용히 빠르게. 민석은 넥타이를 고쳐 매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어났습니다. 복도가 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날 새벽이 떠올랐습니다. 안개, 가로등, 쏟아지던 옥수수차, 너무 가벼웠던 노인의 무게. 민석은 눈을 한번 감았다 떴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실은 23층이었습니다. 올라가는 동안 민석은 자신의 구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새로 닦은 구두였습니다. 일주일 전 진흙이 묻었던 바로 그 구두였습니다. 닦고 또 닦았지만 코 부분에 아주 작은 흠집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을 때 생긴 것이었습니다. 민석은 그 흠집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비서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민석은 숨을 한번 고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넓었습니다. 창이 컸습니다.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창 앞에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은빛 수트였습니다. 머리카락도 은빛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손을 등 뒤로 모은 채 서 있었습니다. 민석은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발이 멈췄습니다.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셨습니까? 비서가 말했습니다.
그 소리에 뒷모습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민석의 숨이 멈췄습니다. 이마였습니다. 거즈는 없었지만 희미하게 아문 자국이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이었습니다. 응급실 대기 의자에서 올레몬 캔커피를 내밀던 그 눈이었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낡은 국방색 점퍼 대신 은빛 수트를 입고 이 방의 주인으로 서 있었습니다.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됐습니다. 뭔가를 말해야 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언어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먼저 말했습니다. 놀랐나? 목소리는 그날과 같았습니다. 낮고 조용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민석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뵙고. 노인이 손을 들었습니다. 됐다는 뜻이었습니다. 앉게. 민석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 언덕을 오를 때와는 다른 종류의 떨림이었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걸어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조용히. 평가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아침 일부러 그 인력시장에 나갔네. 민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매년 하는 일이야. 새 후보를 그 자리에 세워놓고 나는 다른 곳에서 보지. 누가 어떤 사람인지 현장에서 보면 알거든. 회의실에선 모르는 것들이. 민석의 머릿속에서 그날 새벽이 빠르게 재생됐습니다. 완벽하게 다려진 작업복, 명함을 건네던 차준호, 메모를 하던 박소연, 그리고 트럭에 올라탄 두 사람의 뒷모습. 그런데 자네만 남았어. 노인이 말했습니다. 트럭이 가는데도, 전화가 오는데도, 구두가 젖는데도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건 계산해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인이 잠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도시가 햇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내 40년 건설 인생에 천천히 또박또박 사람을 제일 잘 없는 사장을 드디어 찾았네.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석의 눈에서 무언가가 흘렀습니다. 닦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올라가기 전에 이미 볼 위를 타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나이에. 노인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걸어왔습니다. 민석의 옆에 서서 그 눈물을 손수건으로 조용히 닦아주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인력시장이 있었습니다. 안개는 완전히 걷혔습니다. 햇빛이 건물 유리마다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그 빛 속에서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이 자리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창밖을 함께 보고 싶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그 손으로 아들 어깨를 한 번만 더 툭 쳐주셨으면 했습니다. 노인의 손이 민석의 어깨 위에 잠시 얹혔습니다. 가볍고도 무거운 손이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